자, 오늘은 3차 함수에 대해서 이 친구들이 성질로 가지는 게 어떠한 내용들이 있었는지를 한 가지씩 점검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 3차 함수는 y는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 형태가 나오다 보니까 사실 이거 이전에 내용을 얘기를 했었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첫 번째 내용이 저번 시간에 말했던 것처럼 뭐다? 세근의 합이 일정하다. 자, 이 친구 대해서 내용을 조금 얘기해 보려고 한답니다. 자, 우선 3차 함수가 이렇게 생긴 거에 대해서 보게 된다면 우리가 어찌됐든 이 친구의 제일 먼저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게 미분이죠. 그럼 왜 미분을 하는가라고 한다면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미분을 하네. 그럼 미분을 하게 되면 몇 차 함수가 됩니까? 이 y'이라고 하는 것은 3ax 제곱 2차 함수가 만들어졌고 이 2차 함수기 때문에 이 3차 함수가 생길 수 있는 전체 총 개형은 몇 가지가 되는 거예요? 7개가 있는데 그냥 큰 개형으로 따져 본다면 몇 개? 3개가 있다고요. 2차 함수니까. 그럼 2차 함수가 어떻게? 그 x축을 기준으로 세 가지 모양이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된다 라고 내용을 정리할 수 있는 거며, 만약에 이 친구가 나오게 된다면 우리가 어떤 내용으로 결합을 할 수 있냐면 이 그래프로 결합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를 보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결합이 되겠네. 그 다음에 이 친구로 결합을 하면 직선에 가까운 곡선이 나오겠네요. 그럼 요 세 개의 상태에서 보았을 때 요 놈에 대해 x축이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5가지의 또 세세한 그래프의 개형으로 바뀔 거라고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x축의 위치를 결정해 본다면 이런 식의 세근이 나오는 거 랑 3차 함수가 이런 식으로 나오거나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이게 뭐였습니까?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고, 다시 정확하게 말하면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가지는데 그 하나가 접했다 보니까 중근을 가지는 형태가 될 거라고 했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3차 함수의 모양은 어떻게? 이렇게 x축과 만나는 점이 하나가 되는 겨. 그래서 근의 개수가 요렇게가 1개가 되는 거, 요렇게가 2개가 되는 거, 요렇게 3개가 되는 거. 3차 함수의 총 개형은 이렇게 7가지로 나눠줄 수가 있는 거예요. 생긴 모양으로만 본다면 3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뭐 근의 개수 뭐 이런 것들도 자세한 설명들이 많았네요. 그렇죠? 근데 지금 우선 이런 근들에 관련된 1번 세근의 합이 일정하다라는 거에 기준으로 다시 한번 말을 해보면 이 세근의 합이 일정하다, 즉 근의 모습을 만들어 주다 보니 3차 함수가 이런 미분을 통해서 그래프를 그리는 것도 내용의 일부가 있지만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가 0이 됐을 때 이 친구가 세근이 나왔대, 혹은 중근이 나왔대. 그럼 어찌됐든 이렇게 알파, 베타, 감마, 얘는 그러면 알파, 베타, 베타 이런 식으로 세근을 생각해 본다면 이 세근의 합을 봤을 때 마이너스 a분의 b가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가 되었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 y는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요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가 함수 px 더하기 q랑 연립을 했을 때, 그럼 함수의 그래프로 따지면 이런 3차 함수에서 이렇게 직선이 이어질 수도 있다고요. 그렇죠? 그럼 이 친구에도 이항을 하게 된다면 이 px 더하기 q가 이항이 돼서 는 0이 될 거 아니야. 그럼 정리한 값을 이렇게 해놓을게. 그냥 정리된 거 넘겼을 때. 근데 얘가 넘겨졌을 때 건드려주는 건 누구밖에 없니? x의 개수와 상수항만 건드리기 때문에 이 맨 앞에 있는 a, b의 크기를 건드리지 못하죠? 그럼 이렇게 그래프가 만들어지는 새로운 함수 3개에 대해서 이거를 PQR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P 더하기 Q 더하기 R 또한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할 수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 첫 번째 내용, 뭐다? 세근의 합이 일정하다라고 하는 내용을 쓸 수가 있었다고요. 되겠습니까?
그럼 이거의 간단한 예제가 어떤 식으로 쓰이냐면 너희가 만약에 y는 x세제곱 더하기 그냥 x 더하기 이 정도만 해볼게. 그냥 이런 느낌의 식이 있었대요. 3차 함수가. 그럼 요놈의 3차 함수는 세근의 합이 얼마입니까? 0이죠. x제곱의 개수가 0이니까. 되나요? 그런데 내가 3차 함수의 개형을 이렇게 그렸대요. 이 친구가. 아닐 수도 있어. 그냥 그렇구나로 느끼세요. 그럼 만약에 이 친구에서 이러한 접선이 그어졌다고 친다면 여기에 알고 봤더니 접점이 마이너스 1이래. x의 크기가. 그럼 세근의 합이 일정하다라고 하는 내용으로부터 바로 이 다른 교점의 좌표를 구할 수가 있다고. 어떻게? 이 친구의 점은 마이너스 1에서 접했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1이 중근의 크기를 가지고 요거의 크기를 알파라고 친다면 마이너스 1 더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알파가 얼마가 돼야 된다? 세근의 합이 일정하다니까 0이 돼야 된다. 이 알파의 크기는 얼마다? 2라고 말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세근의 합이 일정하다라는 첫 번째 내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계속 두 번째, 우리가 어떤 내용을 결합을 시킬 거냐면 이 3차 함수가 만일 요런 식의 생김새에서 그 판별식 D가 우선 요렇게 생긴 놈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요렇게 생긴 놈이라고. 되나요? 그러면 요 상태에서 얘를 한 번 더 미분을 해볼 거예요. 한 번 더 미분을 해볼 겁니다. 자, 그럼 다시 이 한 번 더 미분은 사실 개념으로 따지면 미적분에서 배우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도함수를 한 번 더 미분했다. 이게 도함수라고 불러요. 이게 도함수. 두 번 미분했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이 이게 도함수는 y2' 이런 식으로 적어줘. 그냥 두 번 미분했어요. 다시 두 번이 있어. 그럼 저 친구 미분하게 되면 6ax 더하기 2b 이래 되네. 그럼 얘를 사실 그냥 fx라 생각하고 한 번 더 미분했다 생각하면 우리가 이 미분된 도함수를 한 번 더 접선의 기울기로 의미를 다져볼까? 그러면 정확하게 요 값 있지, 요 값. 정확하게 요 값. 요 값을 기준으로 접선이 음수이다가 양수로 바뀌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요쪽 친구가 는영이 되는 값을 구해보면 얼마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6a분의 2b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리가 되면 마이너스 3a분의 b죠. 그쵸? 근데 정확하게 마이너스 3a분의 b가 얘입니다. 정확하게. 요거 추계 방정식 구한다고 치면 마이너스 2a분의 b 하면 되잖아. 그럼 마이너스 2a분의 b 적용하면 마이너스 3a분의 b 나온다고요. 정확하게. 똑같은 상황 만들어져 있죠. 그럼 요 놈에서 미분된 도함수의 크기를 보면 자, 요 친구가 요렇게 된 거야. 미안. 반대로 갔어야 됐네. 요 친구가 요래 된 거야. 여기가 마이너스 3a분의 b가 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왜 미분 한 번 더한 걸 갖고 왔냐면 이 점이 이 fx라고 하는 원함수에서 가지는 역할이 있어. 이 역할을 우리는 미적분에서 배우는 내용이지만 그냥 알아두면 됩니다. 뭐라고 부르냐면 변곡점을 갖고 옵니다. 변곡점이라고 불러요. 변곡점이라고 부르는 점입니다. 이게 도함수가 0이 되는 점을 변곡점이라 불러. 그럼 이 변곡점은 의미가 뭐라고 하냐면 곡선이 변했다는 거야. 곡선이 변화한 시점이다. 너무 깊게는 기억하지 마세요. 그냥 이 정도만. 너희가 나중에 미적분을 배우면 모르겠다만 그러니까 이 정도만 기억하세요. 이게 도함수가 0이 됐고 0점 주변에서 부호가 바뀌었다면 그거는 곡선의 모양이 바뀐다. 정확하게 엄밀히 말하면 얘는 위로 볼록하다가 아래로 볼록으로 바뀌어요. 그렇구나. 끝. 그러면 이 마이너스 3a분의 b의 변곡점의 역할을 갖고 올 건데 위에 거랑 결합이 돼 있어. 자, 우리 세근의 합이 일정하다라고 하는 내용은 세근의 합의 크기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가 얼마였죠? 얼마였습니까 이게? 마이너스 a분의 b였죠. 자, 변곡점 갖고 와볼 거야. 변곡점의 크기는 얼마야? 마이너스 3a분의 b. 자, 확인해보면 변곡점에 뭐를 곱하면 얘가 되지? 그래서 변곡점에 3배를 곱하면 그것이 바로 세근의 합이 됩니다. 그럼 당장 세근의 합에다가 3을 나누어 주면 변곡점의 x좌표가 나오겠네요. 그쵸? 그렇죠?
쌤 이거는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근데 변곡점의 의미가 뭐죠? 얘가 왜 세근의 합이랑 결합하나요? 지금 보면 되게 이 3차 함수의 신박함을 알 수 있어. 신기함을 알 수 있어. 자, 요거는 지울게요. 요거는 그냥 F2' 변곡점이라는 부분이 마이너스 3의 2분의 b로서 가지고 오는 내용의 역할이었고, 여기서 이제 설명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봐봐요. 우리가 이 도함수를 기준으로 fx라고 하는 원함수를 찾아주죠. 그렇죠? 그리고 이 fx라고 하는 원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줄 때 그 그래프에 뭘 확인합니까? 부호를 체크한단 말입니다. 풀마풀. 그래서 우리가 이 풀마풀의 기준으로, 자, 이거 살짝 위로 올려서 보여줄게. 풀마풀을 기준으로 이 점과 이 점을 기준으로 그 증가감소가 변화가 돼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여기서 올라가네? 그치? 그럼 내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변곡점의 좌표를 그대로 선을 그어볼게. 이렇게. 요 점 있죠? 요 점. 요 점 보이죠? 3차 함수는 정확하게 이 변곡점에 대해서 대칭이 됩니다. 그래서 3차 함수는 점대칭 함수라고 불러줘요. 3차 함수는 점대칭 함수. 정확하게 우리 기함수, 다시 원점 대칭처럼 이 점에 대해서 이 그대로 아래쪽으로 이게 뒤집어졌을 때 완벽하게 대칭이 돼. 그럼 이 변곡점의 크기에서 이 극대까지의 길이와 이 요점에서 요 극소까지의 길이도 동일한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너희가 이 변곡점의 좌표를 찾아낸다면, 이것들의 내용을 써서 변곡점의 좌표를 찾아냈다면 이 변곡점을 딱 자르잖아? 그럼 무조건 여기 있는 간격과 여기 있는 간격이 무조건 동일해야 됩니다. 극대극소 찾기가 쉬워져요. 그리고 이 간격으로부터 또 만들어지는 비율의 내용들도 있어요. 일단 이 정도만. 일단 더 추가로 계속 갈 거야. 일단 변곡점의 역할. 변곡점이라고 하는 선을 기준으로 우리가 이 3차 함수는 뭐 한다? 점대칭 함수가 된다고요. 3차 함수는 완벽하게 점대칭이 된다. 그럼 점대칭이라는 특징에 따라 이 말 그대로 대칭이니까 길이와 높이가 다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거야. 판박이처럼 찍힌다는 거야. 그럼 이 판박이처럼 찍히는 게 유용하게 쓰이는 문제들이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못 찾을 때, 조건을 못 찾아줬을 때 이 변곡점을 오히려 찾아가지고 내용을 학습할 수 있다고요. 알아놔야 돼. 언제 사용할지 모르겠는데 이 문제를 무조건 쓰는 문제가 아니라 너희가 이걸 알았을 때 유용성들이 꽤 있다는 거야. 쉽게 풀 수 있는. 왜? 변수를 쉽게 잡아줄 수 있거든요. 원래라면 알파, 베타라고 잡아야 되는데 변곡점을 알면 알파 빼기 k, 알파 플러스 k 이런 식으로 잡아줄 수 있기 때문에 수식이 훨씬 간결해집니다. 뭐 그런 거에서 사용이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리고 일단 이 친구 keep 됐습니까? 이 친구 keep. 그러고 나서 우리가 현재 이 3 곱하기 변곡점 세근의 합이 일정하다 라고 하는 내용이 나왔고, 이 세 번째가 뭐가 됐다? 변곡점에 대해서 뭐가 된다? 점대칭이 된다. 되겠습니까? 그럼 이제 이 다음에 뭐를 갈 거냐면, 보세요. 이 3차 함수가 이렇게 나와 있대. 3차 함수가 이렇게 나와 있대. 그랬을 때 우리가 세근의 합이 일정하다라고 하는 내용으로부터 어떤 과정을 쓸 수 있냐면, 너희가 이 변곡점의 선으로 이런 식의 내용을 긋잖아요. 이런 식의 내용을 긋잖아요. 그럼 내가 이 점을 알파라고 잡고 이 점을 뭐 예를 들어 알파 플러스 k라 잡아보면 이 점은 알파 마이너스 k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쵸? 그럼 이렇게 세 개를 더해주면 얼마니? 3알파네. 왜냐면 일단 여기 대칭이니까 여기 k만큼 늘어났을 때 얘들 k만큼 밑으로 가야 된다고요. 무조건. 되니? 그럼 이 친구의 세근의 합이 3알파인 거네. 그치? 아, 이게 사실 루트가 들어오면 좋은데. 일단 진행할게요. 사실 변수가 좀 안 좋긴 해. 아니면 쌤이 알고 있으니까 설정을 좀 바꿀까? 설정 좀 바꿀게. 쌤이 이거를 0이라고 잡고 여기를 루트 3이라고 잡아볼게. 여기를 마이너스 루트 3이라 잡아볼게.
얘의 길이가 루트 3이 된 거예요. 요 길이는 마이너스 루트 3이 된 거예요. 다시 루트 3만큼 뒤로 간 겁니다. 자, 아까도 말했지만 사실은 이 친구의 비율 관계를 말해주기 위해 설정된 놈이야. 네, 비율 관계를 말해주기 위해 설정된 놈이라고. 그럼 현재 요거 세근의 합은 얼마입니까? 0. 예쁘게 만든 거야. 우리 평행 이동했다고 생각하면 돼. 예쁘게 만들어 준 거야. 그러면 요 세 개에 대해서 fx라고 하는 수식을 만들어 볼게. 그럼 fx가 어떻게 만들어지니? x 곱하기 x 빼기 루트 3 곱하기 x 플러스 루트 3. 최고차항 계수는 1로 고정시켜 볼게. 상관없잖아. 어차피 이거 나중에 다른 게 나오더라도 똑같이 성질 가집니다. 그럼 요거 전개해보면 x 곱하기 x 제곱 빼기 3 요래 되네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전개. x 세제곱 마이너스 3x가 돼요. 이렇게. 그렇죠? 얘 뭐 할 거냐면 미분할 겁니다. 얘 미분해보면 f'x는 어떻게 돼? 3x 제곱에 빼기 3이네. 일부러 이렇게 만든 거야. 일부러 이렇게 만든 거야. 그럼 이 친구가 는0이 되는 x의 값이 언제죠? 1과 마이너스 1. 근데 2차 함수 f'x 도함수가 0이 되는 그 점은 극대극소잖아. 이거의 x좌표가 1이라는 거야. 이거의 x좌표가 마이너스 1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 3차 함수 속에서 변곡점을 쫙 긋게 된다면 이 변곡점을 기준으로 이 끝까지 간 길이와 이 극대 혹은 극소까지의 그 길이 간격이 무조건 1대 루트 3입니다. 1대 루트 3이야. 여기가 1일 때 여기는 루트 3이야. 길이 비율 첫 번째. 자, 지금 길이 비율을 말하고 있습니다. 길이 비율 첫 번째 1대 루트 3. 네, 변곡점의 직선을 긋게 되었을 때 그 3차 함수가 얘는 지금 설명하기 위한 비율관계 1대 루트 3을 설명하기 위한 예쁜 함수식으로 만들었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어떠한 3차 함수가 나오더라도 3차 함수를 기준으로 무조건 점대칭 함수가 만들어졌을 때 그것의 이 변곡점을 찾아가지고 변곡점이랑 같은 y의 크기의 선을 그었을 때 이 극소라고 하는 것의 길이 간격이 1이라고 봤다면 요 다음 점까지, 요 점까지의 길이는 루트 3이 됩니다. 1대 루트 3의 비율을 가져요. 무조건. 1대 루트 3의 비를 가진다가 첫 번째 비율 관계. 됐나요? 그리고 두 번째 비율 관계. 이거 잠깐 킵해줄까? 잠깐 스탑? 정리할래? 아니면 다음? 영상으로 나오는 거예요? 나오죠 지금 다. 올려줄 거야. 그럼 계속 갑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1대 루트 3보다도 더 유용하게 쓰이는 내용이 있어. 저번에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이렇게 3차 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졌을 때 내가 이번에는 어떤 선을 그을 거냐면 이 선을 그어줄 거야. 이 선. 그럼 그때 요렇게 그어지는 거에 대해서 쌤이 여기까지의 간격, 이 점과 이 점에서 여기까지의 간격은 요 놈의 선을 x축이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요 놈이 튕겨지는 접선의 내용이 됐고 얘는 뚫고 가는 직선이 됐으니까 몇 대 몇? 2대 1이라는 설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2대 1이라고 하는 적이 있었어. 근데 이걸 다시 엄밀히 말해보면요. 우리 아까 변곡점이 여기라고 치잖아? 맞지? 그 변곡점을 가운데 선으로 딱 잘라볼게. 그럼 아까 극대와 이 변곡점 사이의 거리를 1이라고 본다면 그 다음에 이 변곡점과 극소 사이까지의 거리가 1이 돼야 된다고 했고 그래서 이쪽 친구도 잘라보면 여기도 얼마다? 1이 되는 거야. 1대 1대 1인 거야. 정확하게. 우리 찾아서 못 쓰겠다. 이 친구가 상당히 많이 쓰입니다. 비율관계에서. 비율관계에서 두 번째 2대 1. 저번에 2대 1에 대해서는 다 설명을 해줬어요. 2대 1에 대해서는. 네. 기억나죠? 2대 1에 대해서는. 그럼 마찬가지 요렇게 아래쪽의 선분에서도 어떻게? 요 선과 요 선의 입장에서 보면 여기가 2대 1인 건데 만약에 변곡점이라는 점을 찾아냈고 본다면 1대 1대 1인 거야. 요 세 개가 1대 1대 1인 거야. 무조건입니다.
이거를 그냥 쌤 이걸 그냥 무조건 문제에다 쓰나요? 라면 그렇진 않아. 근데 너희가 아까도 말한 거랑 똑같이 이걸 알고 있다면 훨씬 더 변수가 쉽게 설정이 되고 훨씬 더 빠르게 접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겁나게 유용합니다. 아는 거랑 모르는 거랑 차이가 많이 큽니다. 이게 무조건 성립하는 성질들이라서. 네. 그러니까 대충 끼워 맞출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내용대로 끼워서. 됩니까? 그렇게 해서 정리된 네 가지 내용을 한번 다시 살펴볼까? 첫 번째, 세근의 합이 일정하다. 마이너스 a분의 b로서. 그럼 그게 3차 함수 단독으로 쓰일 때도 있지만 3차 함수에 연립되는 무언가의 형태로도 세근의 합을 같이 활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세근의 합이라고 하는 크기가 쌤 수식에서 잘 변수가 나와서 모르겠는데요를 나온다면 미분 2번 때려서 어떻게 변곡점의 3배를 할 수도 있고 그럼 반대로 세근의 합을 알아냈으니까 변곡점의 좌표로도 확인을 가져올 수 있는 거야. 세근의 합을 쓰고 변곡점을 구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럼 변곡점의 좌표를 알았으니까 이 변곡점으로부터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뭐가 있냐 이런 거야. 변곡점의 선의 y값을 딱 그어. 그럼 그게 1대 루트 3이다. 로부터 양쪽 이 끝값을 구해낼 수 있다고요. 혹은 극대 극소를 알고 있기 때문에 변곡점의 좌표에서 이 극소까지 길이로부터 또 다른 근을 얻어낼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알고 있냐 모르냐에 따라서 식을 쓸 수 있는 게 다양한 풀이법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비율 관계가 어떻게? 1대 루트 3과 그리고 극대의 선과 극소의 선을 그었을 때 그것의 비율이 2대 1이었다. 서로 간의 이런 간격 차이들이 이렇게 2대 1. 이 3차 함수의 비율 관계가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한 겁니다. 되었나요? 네. 일단 한번 끊고